안녕하세요, 영규정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해 있는 패션 회사 한섬에서 기획 MD 업무를 하고 있는 28살 염규정입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뭔가 패션이나 소비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 관심사를 쭉 이어가서 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의류학과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디자인학을 추가로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3학년 2학기 때쯤에 이제 한섬에서 채용 공고가 난 걸 보게 되었고, 그때 마침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한번 경험하고자 지원을 했다가 좋게 기회가 닿아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브랜드 같은 직무로 쭉 업무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섬에서 기획 MD로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획 MD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해당 시즌에 어떤 아이템을 몇 피스를 만들고 어떤 컬러로 얼마나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뭐 셔츠, 블라우스, 그 다음에 팬츠, 그 다음에 데님으로 만든 모든 아이템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그거를 관련된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소재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컬러 디자이너, 스타일 디자이너나 그 다음 매장 매니저님들까지 해가지고 상품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상품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기획 MD의 업무 자체가 이제 기획 단계부터 매장으로 상품이 깔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모두 기획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뭔가 메인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상품과 관련된 일에는 모두 기획 MD가 관련되어 있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롤이 아무래도 상품 기획이다 보니까 오전에 조금 바빠요. 왜냐면은 오전에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만큼만 공장에서 그날의 업무로 받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는 저희가 뭐 메인으로 생산할 제품을 뭐 몇 피스를 얼마나 만들 건지 이제 공장에 주문을 넣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단계에서 이제 공장에서 어떤 퀄리티로 옷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QC라고 해서 한 벌을 미리 만들어 보는 업무를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오전에 공장에서 처리할 일을 모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이 조금 바쁘고, 그다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의 판매량을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또 어떤 소재, 어떤 컬러로, 어떤 아이템으로 몇 장을 이제 리오더를 넣을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 오전, 그 다음에 평상시도 오전이 조금 바쁜 편이 되고요. 오후에는 저희도 뭐 다른 회사원들과 비슷하게 그냥 각자 업무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단가 관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쁘게 옷을 잘 만들어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고 이제 그건 상품으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고 실패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 리즈너블한 가격에 맞출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맞추는데, 그런 업무가 중요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이너분들도 옷을 들고 오세요. 뭐 이거 요번에 한 건데 조금 단추가 너무 눈에 띄지 않냐, 뭐 이런, 아니면 뭐 치마가 너무 짧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면 저희가 이 정도 단추 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길면은 좀 더 판매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상품을 조금 상품화하는 그런 업무를 오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 관련해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가 MD로 직무 전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무 전환을 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부 때부터 쭉 뭔가 컬러 디자이너나 소재 디자이너 아니면 또 패션 트렌드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정보실이나 업무가 또 따로 있어요. 약간 저는 그쪽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쪽에서도 조금 오래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저 적성과 안 맞았나? 약간 이런 뻔한 대답은 아니었고, 오히려 저는 회사 경험해보고 좀 더 그쪽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컬러도 좋고 소재도 좋고 트렌드도 좋고 다 좋은데 그중에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도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섬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제가 이제 한섬 현직자들도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듣다 보니까 한섬이 이제 회사만의 특징이기도 한데 다른 회사 MD랑 조금 다른 점이 디자인이나 그런 뭔가 상품, 뭐 주변 업무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컬러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뭔가 소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 기획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그때부터 기획 MD를 지원을 했고 기획 MD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실제로 회사에 와서도 뭔가 제가 다른 회사에서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봤던 기획 MD들보다 뭔가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너무 이 회사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대감이나 뭔가 불쾌하지 않아요. 서로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다음 좀 더 최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회사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서로의 분야를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다각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에 대한 관여도 높고 다른 업무에 대한 관여도도 높으면은 책임 소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옷이 만약 안 팔린다던가 아니면은 상품이 제대로 잘 안 나왔다던가 그때 MD가 책임지는 부분도 큰가요? 보통 패션 드라마를 보면은
뭐 안 팔리면은 뭐 누가 옷을 벗고 나가고 막 심할서 쓰고 이러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잘 팔리면 좋지만 뭐못 팔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뭔가 책임 소재를 뚜렷하게 묻고 책임을 묻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잘 팔리고 못 팔린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시즌이 끝날 때마다 그 모든 아이템을 모두 회의장에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해요. 이제 거기는 매장 매니저 의견도 있고 고객들 의견도 있고 뭐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기획실 의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서가 그런 옷에 대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즌이 지날수록 그런 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데이터가 쌓이니까 뭔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질문처럼 책임 소재가 모두 상품 기획실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있는데 뭐 특히 저희 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뭐라고 하진 않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3년차 MD이신데 주니어로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업무가 있었을까요? 제가 하는 일이 조금 3년째 하다 보면은 이게 맨날 맨날 달라 보여도 사실 반복적인 루틴한 업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업무에는 이제는 어려움은 없는 그런 연차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기획부터 이제 물건이 실제로 출시되기까지 그 다음에 출시되고 난 이후의 과정까지도 모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 그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게 상품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 단계에서 잘했다고 해도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거를 뭔가 백업하는 일도 결국에는 제가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메인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같이 처리하는 업무가 돼야 되는데 전연차 때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뭐 그거를 하기 싫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는 거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거 엄청 예민했고 날카로웠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건 끝났고 뭐 약간 놓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일어날 사고는 일어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요새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좀 이거 누가 왜 어디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것보다는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거보단 낫겠다 이렇게 해서 좀 차선책으로 빨리 플랜 B를 찾아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D로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저는 2021년 겨울에 저기 성수의 유명한 카페 샌느라는 곳에서 저희 브랜드와 윈터홈이라는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겨울 캡슐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잠깐 하는 컬렉션이랑 같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행사였는데 제가 그쪽에 이제 처음으로 팝업 스토어나 캡슐 컬렉션의 그런 업무를 맡아서 조금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제가 원래 전공도 약간 실내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이쪽이었어가지고 현업에서 그런 팝업 스토어를 만나서 조금 기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약간 캡슐 컬렉션 같은 거는 루틴화된 그런 상품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단기간 안에 결정되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처럼 그렇게 기획을 하기보다는 조금 소수의 인원으로 의사결정도 빠르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쪽에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돼서 그때 뭐 디자인 팀장님이나 뭐 선임님이나 평소에 이렇게 어렵게 만나볼 어려웠던 그런 직급분들과도 조금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같이 상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자유롭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시스템화된 대기업 아니고 뭔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좋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업무 방식도 괜찮았고 저희가 목요일날 오픈했는데 일요일날 완판된 물건이 있을 정도로 조금 실적도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21년 캡슐 컬렉션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패션 MD로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저는 일단 옷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항상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패션 업계로 오시고 싶은 분들에게서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내가 진짜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꾸미고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좀 뭔가 내 스타일의 옷만 좋아하고 나는 그냥 내가 옷 입고 꾸미고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연봉 높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옷을 많이 사시는 게 좀 더 본인이 원하는 그런 패션 가치관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획자들은 내가 원하는 옷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는 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소비자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옷을 기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기획자라면은 옷을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추상적이지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백화점에 가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매장에 조금 신기한 옷이 걸려있으면 가가지고 막 뒤집어 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관심 없는 브랜드여도 신기한 옷을 보면은 이건 어떻게 저렇게 붙어있지? 이건 어떻게 저렇게 봉제했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 MD를 하면은 특히 저희 한섬에 들어와서 기획 MD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까지 뭐 기획 MD가 되고 나서 취준하시는 분들에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받았던 질문 중에 뭐 엑셀이 중요하냐 이런 게 많았는데
보통 다른 데서 뭐 유튜브나 다른 콘텐츠들도 그렇고 뭔가 MD 이꼴 엑셀 이렇게 MD는 무조건 엑셀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엑셀은 그냥 MD가 업무를 하기 위한 툴 중에 하나인 거지 엑셀을 잘하고 못하고는 MD 업무랑 상관이 없거든요. 뭔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저희는 그냥 빨리만 처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엑셀은 그냥 툴 정도지 뭐 엑셀을 배우려고 꼭 뭐 MD 학원이라고 불리는 학원에 가서 엑셀 방법을 배우고 저는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친구들이나 다른 MD들 봤을 때도 컴활 오는 사람도 많고 당장 저도 컴활도 없고 MD 학원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시간에 패션 기업에 가가지고 굳이 기획실이 아니어도 상품 디자인실이어도 괜찮으니 내가 진짜 패션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그다음 내가 진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내가 꼭 죽어도 학원에 다녀야겠다 하면 MD 학원보단 차라리 뭐 패션 디자인 학원에 들어가서 옷 만들어 보면서 옷의 구성이나 이런 거에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MD를 준비하시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취업 스펙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거는 반반인데 본인이 나중에 업무를 할 때 그런 영감을 받는 거에서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뭐 점수화 돼가지고 취업에 들어간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쪽에 열려있는 아니면은 사실 요즘에 뭐 VMD나 마케팅 쪽은 그런 쪽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요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스펙이 되겠지만 저처럼 뭐 뜬금없이 디자이너나 기획 MD인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열심히 했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특출난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재 회사에 MD로 입사를 하셨을 때 어떤 면접 질문을 받으셨으며 답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면접이 총 3번이에요. 첫 번째 1차 면접은 이제 아예 다른 팀장님들이 들어와서 다대다로 자소서 기반의 일반 면접에 인성 면접을 하시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실에 제일 높으신 실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포트폴리오랑 과제를 보면서 심층 면접을 하고 3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제일 높으신 인사팀 부장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의 상무님 들어오셔가지고 종합적인 걸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를 뽑아보자면은 아무래도 저는 여성복에 있으니까 왜 남자인데 여성복을 하냐 이 질문이랑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이 그렇게 좋은데 왜 MD를 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뭔가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옷들이 좋아가지고 옷이 좋았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 옷보단 여성 옷에 그렇게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복을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저는 계속 여성복 브랜드에서 일만 했고 그다음에 학교 다닐 때도 남성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성복이 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뭐 그렇구나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디자인이 좋은데 왜 MD를 했냐 이것도 아까 그걸 잘 풀어서 저는 디자인의 다양한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모두 다 하는 뭔가 한섬에만 국한돼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런 직무가 한섬에는 기획 MD라고 봐서 저는 그래가지고 기획 MD로 지원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괜찮게 보신 것 같아요. MD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커리어가 있으실까요? 할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저는 안목이 높고 적중도가 높은 MD가 돼가지고 만드는 족족 뭐 완판시키는 그런 MD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뭐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은 많이 벌지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지금처럼 그냥 재밌게 회사 다니는 MD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왜 회사를 재밌게 다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뭔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옷에도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옷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를 재밌게 다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나이를 들면서 그런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가 어떻게 되고 싶냐 물어보면은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뭔가 그런 업무나 아니면 업무적인 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배움을 멈추지 않아가지고 좀 재밌게 일하는 그런 MD가 되고 싶어요.